다시 프로젝트를 우클릭하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가 실제로 이제 탐색기에서 열리고요. main.c 보이시죠? 이 파일이 현재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겠죠, 이 파일에. 자, 그리고 제가 main.c 이 소스 코드 파일은 컴퓨터한테 실행하라고 해봐야 실행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컴파일을 거쳐서 .exe라는 실행 파일이 나와야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 위에 한 칸 올리신 다음에 여기 디버그라는 폴더가 있어요. 보시면은 위크 c 언더바 우리 프로젝트 이름으로 exe 파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행하는 파일은 요거예요. 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요 파일을 명령어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exe 파일이 있는 곳에 여기 경로 있죠? 여기다 대고 cmd라고 쳐보시면은 해당 경로에서 명령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그리고 dir 이렇게 쳐보시면 해당 경로 폴더에 이 파일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자, 제가 이제 요거를 실행시켜 볼게요. 요 파일 week 언더바 c 언더바 12.exe 실행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우리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이 cmd 터미널 창에서 결과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실행하면 출력밖에 안 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고, 명령어 창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도 입력할 수 있고, 헬로우도 입력할 수 있고, 요게 입력이에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출력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제가 헬로라고 입력을 하면 헬로라고 입력한 게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입력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1이라고 딱 해서 엔터 치면은 이 1이 우리 프로그램 여기 이런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딱 들어가게 하면 그게 입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랑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만든 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보여주고 끝나죠. 뭘 잔뜩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그죠? 사용자가 개입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한테 자신이 원하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프로그램이 사용자를 대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걸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사를 반드시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을 해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입력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명령어 창 콘솔이라고 할게요. 콘솔이라는 창을 하나 두고 이제 사용자랑 프로그램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기다 뭔가 입력을 하는 거죠.
앱에 전달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앱에서는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프린트F고요. 여러분들 앱에서 프린트F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콘솔창에 입력한 것을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스캔F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직 요거는 사용을 안 해봤죠? 이제 요거를 사용해 볼게요. 프린트F는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얘를 이용하면 어쨌든 우리 앱 안에 있던 프로그램 안에 있던 데이터들이 여기로 슉 나가서 사용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콘솔에 입력한 값을 가지고 들어오는 스캔F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스캔F 이렇게 써요. 프린트F는 이렇게 쓰고요. 출력하고 싶은 거 여기다 넣자 이렇게. 자, 스캔F 같은 경우는 출력이 아니라 입력한 거를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먼저 저장할 공간. 우리는 이제 저장을 어디다 한다? 변수에다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장할 변수를 먼저 마련합니다. 자,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정수 하나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정수를 저장할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이렇게 정수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마련해 줄게요.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0, 10,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다시 채워 넣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 0을 넣어도 되고 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차피 나중에 넣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값을 일단 따로 초기화하지 않고 이렇게 마련만 해놓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용자 입력값을 읽어서 데이터 변수에 저장해 라고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자, 사용자가 10이라는 값을 입력했어요. 자, 그럼 컴퓨터가 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사용자가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는데 이 10은 1바이트일 수도 있고 2바이트일 수도 있고 4바이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캔F 할 때도 여러분들이 서식 문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값을 입력을 할 텐데 뭘로 읽어서 데이터 변수에 저장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정수로 할 거면 %d 라고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장할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라는 걸 넣어주셔야 돼요. 스캔F 할 때는. 자, 이렇게 하면은 %d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정수로 읽어서 데이터 변수에 저장해. 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로 읽어서 데이터에 저장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건 올바른 저장이 되죠. 요거는 잘못된 저장이 되겠죠. 그죠? 왜요? 실수로 저장하라고 돼 있잖아요. 실수로 읽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실수로 입력을 하면, 정수를 입력해도 그걸 실수로 읽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올바르게 저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데이터는 이제 인트형 변수니까 %d로 출력을 해도 되죠. 자, 그럼 요거 일단 위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위에 거. 자, 지금 이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왜 에러가 나는 거냐면 이 스캔F가 사실 조금 보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스캔F 쓰는 게 편해서 연습할 때는 스캔F를 그냥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자꾸 컴파일러가 너 이거 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에러를 내잖아요. 그럴 때는 컴파일러한테 입 다물어 할 수 있어요. 요 위에다가 자, 요거는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 켜가지고 이거 말고 자,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더바 하시고요. 언더바 CRT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언더바 CRT 언더바 secure 언더바 no 언더바 warnings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눌러볼게요. C 언어 비주얼 스튜디오 스캔프 에러 해결법 이렇게 나오죠. 쭉쭉 나오면서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요거 자, 어딨냐? 얘는 포스팅이 별로 좋지 않네요. 자, 요거 말고 딴 걸로 할게요. 여기 있다. 요걸로 할게요. 자, 왜 쓰는지 나오면서 요거 복사해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걸 직접 치기 어려우니까 요거 복사해서 왜 쓰는지는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보안 때문에 막아놨던 함수를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스캔F 같은 거 쓰려면은 이제 여기 반드시 최상단에 define이라는 걸로 이렇게 전처리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이제 원리를 아시려면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해하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 수준에서 의미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딱 적고 스캔F 할 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세 번째 거 있죠? 그래서 요거 복사하시면 돼요. 요거 샵 define 언더바 crt 언더바 secure 언더바 no 언더바 warnings 그냥 쳐도 되긴 하지만 손 아프니까. 자, 요거 추가하고 이제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제가 10 입력을 해볼게요. 10이 잘 나오죠. 다시 얘네들 때문에 좀 어지럽죠 지금. 요 위에 있는 거 싹 주석 처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다시 실행.
자, 깜빡깜빡하죠? 이 깜빡깜빡하는 표시가 뭐예요? 입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시켰을 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입력이 완료될 때까지. 누가?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런 값들을 입력할 수가 있죠. 이제 100 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입력이 완료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됐다? 데이터에 저장이 되면서 출력이 되죠. 100으로.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00 입력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F로 입력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똑같이 100을 입력해도 이상한 값이 나오죠. 이건 왜 그래요? %F로 스캔F를 해버리면 사용자가 100을 입력한 거를 정수가 아닌 실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100 비슷한 값도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스캔F 할 때도 서식 문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서식 문자를 쓰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숫자 받는다고 해놓고 당연히 문자를 넣어도 안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스캔F는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값을 받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컴마 하신 다음에 그 뒤에는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어떤 변수에 저장할 것인지, 저장할 변수의 이름과 그 앞에 이 %, 이 기호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스캔F 같은 경우는 출력이랑은 다르게 막 줄바꿈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바꿈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서식 문자만 넣어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값을 여러 개 입력받고 싶을 때 지금은 사용자의 값을 하나만 입력했죠. 그래서 하나만 저장했죠. 자,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여러 개 입력을 받겠습니다. 숫자 한 3개 받아볼게요. year, month, day. 그래서 연도와 월과 날, 일자를 받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캔F 3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캔F를 3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셋 다 정수잖아요. 그러면은 %D로 해주시고 year. 첫 번째 입력은 여기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month, day. 여기 입력 스캔F 할 때는 요거 넣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 출력을 해볼게요. 퍼센트
여긴 출력이니까 줄바꿈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통해 연, 월, 일을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정한 연, 월, 일에 따라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 포맷으로. 자, 순서대로 2022. 자, 입력의 완료는 엔터예요. 엔터. 그래서 여러분이 2022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시면 요게 이제 끝난 거예요. 두 번째 1 하고 엔터 치면은 두 번째 요거 입력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6 엔터 치면은 세 번째 요거 입력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얘는 왜 안 들어갔지? 아, 여기 %D가 빠졌죠? 됐죠? 그래서 2022, 1, 16 이렇게 세 개를 입력하면 각각에 맞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입력받기 전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 주세요. 하시고 연도 여기에는 월 여기에는 일.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생일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줄바꿈만 해줄게요, 여러분. 그 앞에도 당신의 생일은 몇 월,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다. 자,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생일을 물어보고, 사용자가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이거를 기억했다가 사용자 생일에 맞게 뭘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억을 했다가 이때 5월 10일만 되면 막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입력받는 첫 번째 방법은 스캔F를 입력받고 싶은 만큼 쓰시는 거예요. 제일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죠? 두 번째, 자, 입력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이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두 번째 방식은 스캔F를 딱 한 번만 써서 자, 여러분이 출력할 때도 이 서식 문자 여러 개 써가지고 값을 치환할 수 있죠. 여러 개로. 스캔F도 마찬가지. %D를 이렇게 여러 번 써서 year, month, day 요거를 꼭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서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 붙어 있으면 이거 구분 가능합니까? 이거? 만약 여러분들이 1, 2, 3을 입력하고 싶어요. 1, 2, 3. 다시요. 1, 2, 3 입력해 볼게요. 자, 컴퓨터가 봤을 때 이게 1, 2, 3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1, 2, 3인지 123인지 12, 3인지 1, 23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 입력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입력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요 값과 값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구분자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나는 대시로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나는 컴마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컴마로 구분하시고, 나는 공백으로 구분하겠다. 공백으로 구분하시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분자를 공백으로 쓰시면 사용자도 자신이 세 개를 입력할 때 공백을 구분자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당신의 생일을 입력해 주세요. 연, 월, 일은 각각 띄어쓰기로 구분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제 사용자도 입력을 하는 사용자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가 딱 보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딱 보고, 아, 내 생일을 입력해야 되는데 요거 연월일을 각각 띄워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입력하겠죠. 저희가 구분자를 공백으로 해놨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컴마 이렇게 한다?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스캔F를 한 번에 입력을 받으실 때는 여러분이 이제 구분자를 정하시고 사용자가 입력할 때 반드시 그 구분자를 쓰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컴마로 하고 싶으면은 컴마로 하신 다음에 반드시 컴마를 써야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 주세요 라고 유도를 해야죠. 그러면 컴마 해서 이번엔 잘 들어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 번에 이제 스캔F를 한 번에 구분자를 통해서 한 번에 입력을 받고 싶을 때는 꼭 구분자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입력할 때 이 구분자를 올바르게 지켜서 입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것만 이제 유의하시고 쓰시면 됩니다.